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통계와 분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분화된 데이터로부터 SUMIF S 함수와 COUNTIF S 함수, SUMPRODUCT 함수를 통해 여러 조건에서의 통계와 분석을 빠르고 쉽게 낼 수 있는 방법과 하위 또는 상위의 순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건부 수식, SUMIF S 함수, COUNTIF S 함수, SUMPRODUCT 함수 등의 조건을 목록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통계와 분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예제로 쓰실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자전거 대수, 총자전거 대수, 총정비 횟수, 이렇게 총계를 낼 수 있는 부분과 정비 내역에 대한 부분, 시간대에 대한 부분, 요일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총 정비 내역별 정비 횟수와 그에 대한 비율, 그리고 연도별 횟수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자전거 대수는 지난번 강의 때 저희가 세부 분류를 진행하면서 정비 항목 목록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전거별 정비 횟수를 알아볼 때 총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인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바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실자전거 대수는 등호를 입력하시고 자전거별 정비 횟수에서 이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1381대의 실자전거 대수가 나오게 되고요. 총 자전거 대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집계 기간 내에 재방문을 포함한 자전거 대수예요. 그러니까 1381대의 자전거가 저희가 집계하는 기간 동안 재방문을 포함한 횟수겠죠. 그래서 이거는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 함수를 넣어 주시고요. 정비 세부 분류 다시 1번에서 자전거 번호를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번호를 범위로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41,149대, 저희 강의 때 좀 많이 봤던 숫자죠. 저희가 자전거 번호를 모두 선택하고 하단에서 개수를 봤을 때 41,149개였는데 이 값이 집계 기간 동안 방문한 총 자전거 대수입니다. 그러면 총 정비 횟수를 알아볼게요. 총 정비 횟수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세부 내역으로 지금 정비에 대한 내역들을 분류를 해 놨었는데, 이렇게 분류된 세부 내역의 각각의 수를 합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정비 내역에서 정비 내역별 총 정비 내역 정비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합친 값이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썸을 입력해서 이 값이 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정비 내역에서 나와 있는 정비 내역별 정비 횟수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COUNTIF S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호를 입력하고 COUNTIF S 함수를 선택하고 세부 분류로 가서 먼저 범위를 선택하는 함수이니까 먼저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범위는 세부내역 1부터 세부내역 22까지의 범위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범위겠죠. 그래서 범위를 입력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 포함된 범위에서 찾을 값은 브레이크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절대참조 중에서 저희는 이 정비 내역이 B열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열만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열을 고정하는 방법은 B 앞에 달러 표시가 나올 때까지
F4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B 앞에 달러 표시를 나오게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분류 다시 1에서 브레이크의 항목은 28,807개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복사를 해보면 164,62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이 맞는지를 우리가 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범위로 가졌던 세부 내역 22까지의 전체 내역을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해보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164,628. 여기에서도 164,628. 그럼 맞는 값이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보기 불편하게 돼 있으니까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홈에 기타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브레이크 정비 내역이 총 정비 내역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안다면 저희가 어떤 부품을 구매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누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나누기를 입력하시고 총 전비 횟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F4로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런 숫자가 나왔죠. 표시 형식에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오셔서 100분율에서 소수점 자리 한 자리만 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17.5% 총 정비 횟수에서 브레이크의 정비 횟수는 17.5%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거를 또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0.0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네요. 저희가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를 늘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고요. 2015년에 브레이크 정비 횟수는 SUM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신 거랑 다르게 조건부로 가져오는데도 왜 COUNTIFS 함수가 아니라 SUMPRODUCT 함수를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SUMPRODUCT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과 곱을 구하는 함수 PRODUCT가 합쳐진 함수예요. 수식은 등호를 넣고 SUMPRODUCT를 넣는 건 같은데 텍스트를 세실 때는 항목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등호를 입력하고 내가 찾을 항목을 입력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곱하기 다시 이제 조건부죠. 가로를 열고 찾을 두 번째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등호를 입력하고 찾을 항목을 또 하나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밑에 항목에서 2,500원짜리 단가를 갖고 있는 과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SUMPRODUCT 함수를 입력을 하고요. 괄호를 하나 더 열어서 항목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찾을 항목인 과자를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시고 곱하기를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괄호를 열어서 두 번째 조건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범위를 넣고 똑같이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저희가 찾을 단가 1,500원을 선택하고 괄호를 닫고 처음에 괄호를 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괄호를 닫아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1이 나왔네요. 이 항목에서 과자인데 2,500원짜리 항목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COUNTIFS 함수로 찾는다면 COUNTIFS 함수를 넣고 똑같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에서 저희가 항목을 지정을 하고 그 중에 찾을 값은 과자죠. 과자를 입력한 다음에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를
선택을 하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에 이 안에서 찾을 값인 단가를 선택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썸프로덕트와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countIfs 함수와 썸프로덕트 함수의 차이는 countIfs 함수의 범위를 한번 늘려볼게요. 지금 열이 2개로 늘어났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밸류값 오류가 나와요. 즉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썸프로덕트 함수는 범위를 늘리더라도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조건 범위가 하나의 열에만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의 셀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썸프로덕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처음에 정의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곱의 합을 해주는 함수예요. 원래는 이거의 합이 이제 썸이고 썸값이 이렇게 나오죠. 단가 곱하기 수량은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수량 곱하기 단가를 넣어서 밑으로 쭉 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합계를 내면 총계가 되겠죠. 근데 이 총계를 한 번에 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um product를 입력을 하시고 첫 번째는 조건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도 조건 범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같은 열 범위만큼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꼭 같은 열 범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은 열 범위로 선택을 했을 때 C의 12번 셀은 D의 12번 셀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C열과 D열이 곱해진 값을 모두 더해서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엔터를 눌러서 값을 한번 볼게요. 31만 9천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나온 값들을 총 더한 값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표에서 총계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건 썸프로덕트 함수다. 그리고 여러 열이 있는 조건에서 텍스트 셀의 개수를 세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함수를 저희가 배열 함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또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저희 실습 예제로 돌아와서 2015년에 브레이크의 정비 횟수가 몇 번인지를 알아보는 거를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썸프로덕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범위를 두 가지를 지정하고 범위 사이에 곱하기 표시를 넣어야 되니까 괄호를 하나 더 열어줄게요. 그리고 범위는 첫 번째는 세부내역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 브레이크가 몇 번이나 수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F4키를 눌러서 전체 고정을 하겠습니다. 절대값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등호를 입력해서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찾아야 될 값은 브레이크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열 고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열 고정이 돼야 되니까 F4키를 3번 눌러서 열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다시 곱하기를 누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니까 좀 공간을 줄게요. 이번에는 2015년을 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열고 세부 분류 다시 1로 가서 범위로 연도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도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절대참조로 바꾸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 안에서 저희가 찾아야 될 값은 2015년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을 선택을 하고 F4키를 2번 눌러서 행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괄호를 2번 닫아서 엔터를 누르면 2015년에는 브레이크를 정비한 횟수가 349회인데 이거를 복사해서 2016년으로 끌어오면 11,128회네요. 그리고 이걸 또 끌어와서 2017년으로 늘리면 17,330회네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값의 전체의 합이 164,628이 나왔죠. 그래서 총 정비 횟수랑 같은 합이 나왔고 행의 합이 28,807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정상적인 값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간대별 정비 횟수를 구해 볼 건데 정비 횟수가 몇 번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세부 분류해서 한 가지 작업을 하나 진행을 할게요. 세부 내역에서 이 자전거 번호가 이 날짜와 이 시간에 어떤 정비를 몇 번 받았는지를 미리 한번 구해 놓을게요. 정비 횟수라는 항목을 만들고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세부 내역 1부터 세부 내역 22까지 범위에서 글씨가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구하면 정비 횟수가 되겠죠.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범위에서 글씨가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해서 마지막 단까지 복사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 상태에서 시간대별 정비 횟수를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umif s 함수를 입력을 하고 sumif 함수의 구조는 sumRange 값이 더해질 범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을 하고 criteria range 1 저희가 조건으로 지정할 범위가 어디인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조건 안에서 criteria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방식의 함수네요. 그러니까 더해질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부 분류로 와서 저희가 정비 횟수라고 새로 만든 셀의 전체를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합쳐지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sumRange가 될 거고 저희는 시간대별에 대한 횟수를 구하는 거니까 시간대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criteria range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선택을 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콤마를 눌러서 구분을 하고 저희가 찾을 시간대는 0시잖아요. 그래서 0시에 대한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에 대한 고정을 하려면 F4키를 3번 눌러야 되겠죠. 3번 눌러서 열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시 시간대에 정비를 받은 횟수는 91네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보기 좋게 나오도록 할게요. 이 값의 전체 합도 보니까 164,628이에요. 총 정비 횟수랑 같게 나왔죠. 그럼 이것도 비율을 구할 때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저희가 여기에서 비율을 구할 때 옆에 셀은 이제 절대참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총 정비 횟수만 절대참조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쭉 붙여줘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비 횟수는 상대참조이고 총 정비 횟수는 절대참조니까 0시 시간대에 정비를 받은 횟수 91번은
총 정비 횟수에서 0.0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sumif s 함수로 2015년에 몇 번을 받았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조건을 중복으로 넣을 수 있는 함수가 if 함수 다음에 s가 붙는 함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더 넣어서 연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절대참조로 구했던 값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콤마를 하나 더 넣어주고 세부 분류로 와서 연도 부분에서 전체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절대참조로 해주고, 저희가 찾을 값은 2015년이 되겠죠. 2015년은 행고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F4키를 2번 눌러서 행고정을 시켜주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이 시간대에 받은 정비 내역이 없네요. 근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잡아서 이렇게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숫자와 맞으면 저희가 값을 제대로 구한 거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164,628, 여기에도 164,628,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시간대에 대한 정비 횟수를 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일별 정비 횟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시간대별 정비 횟수와 마찬가지로 sumif s 함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sumif s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합계 범위는 정비 횟수로 범위를 지정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콤마를 입력해서 저희가 찾을 값은 요일이잖아요. 요일 부분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F4키를 눌러서 똑같이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콤마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월요일에 대한 범위를 찾는 거니까 월요일을 지정한 다음에 이 부분은 열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열고정은 F4키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고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26,399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보면 164,628, 164,628 같은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수식이 잘 맞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로 값을 구해 본다면 저희가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별 총 횟수를 알아봤으니까 여기에다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연도에 대한 조건을 넣는다면 연도별 요일에 대한 정비 횟수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 값 뒤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세부 분류로 와서 연도에 대한 범위를 선택해서 F4키로 절대참조로 바꿔주신 다음에 콤마를 눌러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연도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연도는 행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고정은 F4키를 하나, 두 번 눌러서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값이 164,628, 164,628 이렇게 나왔고, 이 행을 더해 보니까 26,399, 26,399 이 값도 164,628. 검산까지 해보니까 다 맞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별 값을 구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된 연도에 따라서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도라고 지정을 해주고 색깔은 이런 색을 쓰고 여기다가는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넣어준 다음에 흰색 글씨를 쓸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도에 대한 조건을 목록으로 걸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은 2015, 2016, 2017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옆에 저희가 필터랑 유사하게 이런 박스의 하위로 화살표가 된 모양이 생겼어요. 이게 생기면 드롭다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2015, 2016, 2017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2015를 넣어놓으면 2015년이 나오고, 이게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걸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지워줄게요. 연도별로 연동이 돼서 비율을 계속 알아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일단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얘를 하나 추가해서 비율이라고 해놓고, 비율은 349 나누기 2015년의 전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F4키로 절대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바꾸고 소수점은 똑같이 두 자리를 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밑에까지 한 다음에 테두리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저희가 지금 이 빨갛게 선택된 이 2015년이 지금 맨 마지막 값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동시켜서 절대값으로 바꿔줄게요. 밑에까지 쭉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값은 이 값과 연동되게 바꿔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2016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016으로 바꿨더니 2016년으로 바뀌고 숫자들도 2016년에 맞게 바뀐 다음에 비율까지 201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7년으로 바꿔봤더니 똑같이 2017년으로 바뀌고 밑에 내역들도 2017년의 값에 맞게 바뀐 다음에 비율도 맞게 또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연도만 보여주고 비율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값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저희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칠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오늘은 상하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상위 10개 항목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큰 값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은 저희가 사용자 지정에서 녹색 값을 선택을 할게요. 그 녹색 값으로 지금 벌써 적용이 됐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 하위 10개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1을 선택을 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채우기는 빨간색, 글꼴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도록 바꿔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가장 큰 값은 브레이크고 가장 작은 값은 광고판이네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연도별로 연동되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연동될 때마다 어떤 값이 가장 크고 어떤 값이 가장 작은지를 저희가 찾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정비 횟수가 그대로 들어왔죠. 근데 밑에 보니까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 밑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옵션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옵션 창을 연 다음에 서식은 R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을 누르시면 가장 큰 값은 녹색으로, 가장 적은 값은 빨간색으로 보여줘요. 가장 많은 수리가 필요해서 어떤 부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게 가장 덜 필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2016년으로 바꿔보면 2016년에 맞게 또 가장 작은 값들을 잡아주죠. 브레이크가 역시 가장 많은 수리가 필요한가 보네요. 그리고 2017년을 클릭을 하면 또 여기에서 가장 적은 값을 자동으로 찾아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를 내거나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여기 통계와 분석에서 이제 저희가 수식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작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